네, 반갑습니다. 떠먹이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2강까지 잘 들으셨네요. 세법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렵다 했어요. 세법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회계사 세무사 공부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요. 회계사 세무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법 회계가 제일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회계를 다 듣고 세법에서 포기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제 친구들, 제 동기들 중에도 있어요. 세법에서 포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운 게 당연한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강의에서 복습밖에 없어. 계속 듣는 거밖에. 알겠죠? 전 최대한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니까 몇 번씩 돌려보세요. 알겠죠? 자, 갑시다. 부가가치세 이제 점점점 이제 부가세 이제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가세 특징 한번 볼게요. 이제 첫 번째 국세입니다. 세금에는요 국세와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세. 근데 제가 뭐 지방세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부가세는 국세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이거 간접세입니다. 봤죠? 간접세. 그래서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달라요. 일반 소비세요. 모든 재화나 용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뭐 빼고? 면세 빼고.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면세를 먼저 한 거예요. 이런 말 때문에. 물세입니다. 물세는요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인적사항이 여러분의 인적사항 말하는 거예요. 물세입니다. 그게 물세가 뭐냐면, 근데 소득세나 법인세는 물세가 아니에요. 인적사항을 고려합니다. 사람에 따라 똑같은 연봉을 갖더라도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애가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뭐 주택이 있는지, 뭐 이자를 지급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월세를 내는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부가세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10% 때리죠. 그죠? 그래서 물세라는 겁니다. 다단계입니다. 최종 소비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제가 1강에 설명드렸죠. 1번, 2번, 3번 밀가루, 농부, 그 다음에 뭐예요? 공장장, 제빵사 이렇게 다 각각 단계마다 다 내는 거예요. 소비형 부가가치입니다. 각 거래 일반 소비세예요. 각 거래 단계 발생 부가가치에 대해 일반 소비세입니다. 넘어가고요. 전 단계 뭐예요? 세액공제법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소비주 과세원칙 저번 시간에 했죠? 생산지국이 아니고 소비주 과세원칙.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0% 영세율이 있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면세제도 있죠?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고요. 단일비례했습니다. 무조건 단일 과세 10%로 과세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 1, 2강 들었으면 정리하는 거 정리. 이거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실. 1, 2강 들었으면 그냥 다 그냥 하고 넘어가면, 그럼 이거 딱 나왔다. 무조건 여러분 한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문제에서. 그러면 바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납세 의무자 가겠습니다. 오늘 납세 의무자 공부하면 끝이에요. 오늘 이거까지 하면은 이제 좀 부가가치세 개간이 된 겁니다. 가봅시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 우리가 자 보습해 보면 최종 소비자 2,200원 중에서 2,000원은요. 최종 누적 부가가치고, 이제까지 토탈 이 사람이 300, 이 사람이 400, 이 사람이 1,300 해가지고 요 2,000원이 누적 부가가치라고 그랬죠? 각각 단계에서 다 창출된 부가가치입니다. 거기에 전체 누적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예요. 자, 부가가치세 누가 다 부담했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소비하는 사람이 다 부담했습니다. 담세자라고 하죠. 근데 납부는 누가 했어요? 납부는 제가 지금 체크한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납세 의무자가 달라요. 이걸 아까 지금 바로 앞에서 봤듯이 뭐라고 했어요? 간접세라고 했잖아요. 간접세. 그죠? 요 납세 의무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봅시다.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자고요. 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거기에 개인이랑 법인이 있겠죠?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요. 자, 사업하는 자는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죠. 됐죠? 자,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갈 거.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다는 사업자일 필요 없음. 쓰세요. 사업자일 필요 X. 봐봐요. 사업자였으면 제가 여기 사업자에다가 뭐 수입하는 자 이렇게 나눠놨겠지. 근데 이렇게 안 나눠져 있고 사업자랑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두 개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문제로 나오면 이게 중요한 건데 다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필기하세요. 이것도 말문제로 잘 나와요. 여러분 말문제로 갑시다. 먼저 사업자 봅시다. 사업자는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 강의를 공급하죠. 이 유튜브도 사업입니다. 사업이 여러분 무슨 뭐 가끔씩 댓글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 무슨 이제 뭐 봉사활동하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광고를 왜 다녀 뭐 이러신 분들 계셔. 사업이야 사업. 저도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용역을 자 이제 제공하는 거죠. 저는 그죠? 아니면 재화나 제공한 사람. 그죠?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고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독립적으로 해야 돼요. 다 설명할 거예요. 영리 목적 불문 이제 체크 별표. 자, 영리 목적의 불문이에요. 갑시다. 계속적 일시적 일회적. 예를 들어 당근마켓에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하나 그냥 팔았어요. 매 개번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사업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개인으로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당근마켓 예를 들어서 뭐 싸게 사고 계속 중고 노트북을 사가지고 계속 당근마켓에서 팔아. 계속해. 그럼 사업자 내야 돼요. 세무조사 만약에 그게 들어가면 다 두드려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독립적이 됩니다. 독립성이 인적 독립성이 있고요. 물적 독립성이 있어요. 자, 인적 독립성은요. 자기 책임으로 자기 계산하는 거예요. 사업이죠. 한마디로. 근데 회사에 소속되는 사람은 자기 책임이나 자기 계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적 독립성은 이제 주된 사업인 것인데 부수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된 사업, 부수된 사업 다른 건데 요거는 어차피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알면 돼요. 됐죠?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주된 사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고요. 그리고 영리 목적 불문인데 영리 목적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리가 뭐냐면요. 영리랑 비영리 들어보셨죠? 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들어보셨죠? 그럼 영리 법인이랑 비영리 법인의 차이가 뭐냐면요. 영리 법인은요. 그 벌어들인 거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영리법인이군요. 비영리법인은 그 번 걸요 나눠 수익 배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비영리거든요. 근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영리나 비영리를 구분을 해요. 왜? 그 영리법인, 영리하는 사업자한테만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래서 이거 여러분 출제하시는 분들 다 교수님들이에요.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 이런 거 좋아하셔. 뭐냐면 영리 목적 불문. 왜냐면 이게 법인세랑 소득세는요 영리가 있어야 돼. 하지만 부가세는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의 B자에다 별표 치세요. 자 볼게요. 왜냐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세금을 내야 돼요. 부가세를. 그래서 여러분 KTX 있죠. 여러분 상식을 한번 KTX는 누구 거야? 국가 거 여러분. 근데 KTX가요. 면세에서 한번 제가 설명 더 드릴 텐데 KTX는 부가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는 지하철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버스 없어요. 근데 KTX는 부가세가 있어요. 비행기도 부가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 KTX는 국가 거죠. 그럼 국가가 부가가치를 여러분들 계속 걷는 거. 여러분이 뭐 KTX 타 부산에 갔어. 그럼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야. 그 5만 원이면 이 안에 부가세가 딸려 있는 거예요. 누가 받은 거야? 국가가 받은 거죠. 그죠? 그 국가가 받는 부가가치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왜? 여러분한테 받은 거잖아 지금. 거래할 때 징수한 거죠. 여러분 따라오고 있죠? 불안하다 좀 1강 다시 듣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죠? 그걸 떼가지고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사람 그 국가에도 내야지. 국가가 벌어서 낸 게 아니라 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간접세여서 그런 거야. 결론이. 포함합니다. 됐어요? 소득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에다 하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띈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내야 되는 거예요. 영리 비영리여도.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간접세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소득의 과세라는 게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거든요. 이건 영리여야 돼 반드시. 아까 영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번 거를 수익 배분하는 게 영리예요. 그 수익 배분하는 그 사업자, 그 개인은 법인이든 소득세는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는요. 지금 앞에서 보지 부가가치에다 과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서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여도 낸다는 겁니다. 됐죠? 이건 넘어가고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부가가치세 안 내는 수익 비용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이건 넘어갈게요. 조금 지금 시간이 오바 항상 되고 있어서 저희 한 15분 안에 끊고 싶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여러분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죠? 체크하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제한을 수입하는 자는요 소비주 과세 원칙 실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수열 공부할 때 수출 업자는 몇 퍼센트 완전 면세 기억나요? 완전 면세. 이 완전 면세는 매출세액은 0%고 매입세액은 전체 환급이 됐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그죠? 여러분 저 글씨 잘 쓰는데 죄송해요. 악필인 거 빨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맞추려고. 알겠죠? 양해를 구합니다. 그죠? 이거 다 봤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죠? 그래서 수입하는 나라에서 부과를 합니다. 소비주 과세 원칙.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됐고요. 사업자는요 과세 사업자랑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요. 또 이 과세 사업자는 일반이랑 간이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간이는요 막 깊게 안 나와요. 근데 요 말문제 요거까지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간이 뭐 계산구조 뭐 이런 거까지는 안 납니다. 전선생 1급에서. 근데 이 간이 사업자에 대한 말을 나오니까요 이건 알아야 돼요. 일반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가 아니면 일반 사업자예요. 그럼 간이 사업자를 알면 되겠죠. 이 간이 사업자는 직전 연도 체크 1년에 1년 공급 대가 체크 8천만 원 체크 개인 사업자예요. 보면 하나하나 직전 연도니까 직전 과세기간 X 쓰세요. 직전 과세기간 X예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직 과세기간을 공부 안 해서. 과세기간 아니에요. 1년입니다. 1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공급 대가죠. 공급 대가는 처음입니다. 공급 가액에다가 10%를 곱한 게 부가세죠. 그 두 개를 합친 거를 공급 대가라고 해요.
됐죠? 예, 세법 용어입니다. 암기해야죠. 그리고 8천만 원 미만이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아예 간이 사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개인만 되는 거예요. 됐죠? 일반이랑 간이 비교해 보면요. 일반이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겁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내죠.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공부한 거예요. 1강에서 봤던 거. 근데 간이는요. 갑자기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요. 공급 대가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복습해 보면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가 공급 대가였어요. 잘 따르고 있죠? 그 공급 대가 10% 곱해. 거기다 부가가치를 곱합니다. 그리고 매입가액에다 10% 곱해 부가가치를 곱해요. 자, 여기 보면 요거는 부가가치율이 막 이렇게 있어요. 업종별로 있거든요. 이런 거 사실 외울 필요는 없고 간이가세 좀 깊게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부가가치 업종별 부가가치 10, 15, 20, 25, 30, 40인데 봐봐요. 이 금액에다가 또 이 금액을 곱하면 금액이 한창 낮아지겠죠. 10%를 곱한 금액에다 또 15%를 곱해가면 여러분 10% 여기까지 곱했잖아요. 곱한 금액에다 15% 곱한 금액이 훨씬 낮아지죠. 간이가세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적게 내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됐죠? 그렇게 가지고 하면 되고요. 일반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데요. 간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간이가세자가 작년 2021년 7월부터 대폭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람 어려운데 8천만 원 미만까지 간이가세자라 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쪼갭니다. 4,800만 원 미만으로. 그래서 1그룹이 있고 2그룹이 있어요. 이 1그룹을 제가 지금 설명한 건데 1그룹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는 세금에서 이렇게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급자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근데요. 이렇게 간이가세자인데요.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요. 이렇게 세금에서 발행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왜 없게 만들어놨냐면 이유가 너 세금에서 발급하고 싶은 일반으로 바꿔 이거예요. 왜? 간이가 혜택이라 그랬죠. 간이가세자가 세금을 적게 냅니다. 부가세를. 그래서 혜택이에요. 이 혜택을 주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 시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혜택을 다 못 주겠다는 거예요. 4,800만 미만이자만 됐죠?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만 설명하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까지 봤고요.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거 저번 시간에 면세 파트에서 공부했죠.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병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병원 의사쌤은 부가세랑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죠? 그래서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결론 우리가 뭐죠? 결론을 한번 복습인데 이거 부분 면세였어요.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저번 시간 들으신 분들은 됐죠? 부분 면세업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납세 의무자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부가세 개간이 이제 끝난 거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떠먹어주세요. 뱃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